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까치없는 여자들! 우리가 네. 지금까지 이름답지 않게 너무 거침이 없지 않았다. 네. 그랬죠. 오늘은 약간 좀 그 매미 같았어요 우리가. 어? 그 무슨 말이에요? 매미가 땅속에서 7, 8년 동안 비속어 나올 뻔했다. 있다가 네. 나중에 한 2주 반짝 올라와서 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맴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땅에서 이렇게 익혀지는 그런 인고의 시간들. 인고의 시간이 지거예요. 이걸 여러분 못 견디시면 안 돼. 아, 그래 견뎌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이 예고편에서 예고편. 아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바로 떠납니다. 지금 언제 우리가 이걸 묵히고 있어요. 가지마.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드리기에 오늘부터 맞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네. 뭐 친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끼리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치고 박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아, 방송을 짧고 굵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예. 치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저는 우윤혜고요. 네, 저는 여자도 때리는 이건 안 되죠. 오윤혜와 치고받는 남자 전민기입니다. 전 항상 중용을 지키고 중용. 중립과 이런 중재를 사랑하는 얇고 굵게 방송을 하고 싶은 썬킴입니다. 얇고 굵게? 얇고 길게도 아니고? 얇고 길게. 뭐야 이 사람. 아니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제 좀 후배들한테 자리를 넘겨주세요. 아니 대체할 수가 아니 없어 30년 근데.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아니 그래요. 이동영 씨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난 썬킴 같이 지저분하게 되게 오래 방송하기 싫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에? 맞다. 내가 생각해도. 사실인 거 어떻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해주실 거죠 오늘. 그럼요. 걱정하지 이게 마지막 방송이다 생각해 그럼요. 주세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런 전민기 각오가 씨는 이 있어야 방송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같이 좀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민기 팀장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비타민을 선물. 그 얘기 좀 그만해. 비타민 나도 사줄게. 나도 나 사줄게. 오늘 힘이 좀 팔팔하지 않아? 네네. 전민기 팀장님이 사주신 비타민. 아니 옷소물 14개 65,480원. 6만 원이면 이거 한 1회 출연료야. 아이고 참 그 그러니까 우리 출연료가 몇백만 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막 이렇게 댓글에 항의해야겠다고 했는데 제발 몇백만 원 받는 아니 친구 그날까지. 많다고 우리가 하더니 임영웅이 고작 그 선물 하나에 카톡을 네. 막 3개씩 보내 고맙다고.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선물을 얼마나 안 내 받았어. 생일날도 받아보지 못한 네. 선물인데 좋습니다. 맨날 네. 그 커피 쿠폰. 아이고. 내년에는 제발 좀 따뜻한 한 해 알겠습니다. 보내시길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뭘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면. 왜냐하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고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이 되었고 네. 이석기 씨는 가석방이 됐는데 나 이거 하나도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 또 이제 악플 달린다 이제. 왜 이석기 님이라고 하면 안 아니 됩니까? 계속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 풀려났다는 건데 감옥에 있던 분들이.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저는 사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면에서 잘했는지 좀 논리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뭐 근거는 네. 저는 늘 국민들의 아주 그 대중적인 눈높이랑 늘 맞아요.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거는 뜨고 재밌다라고 재미없다라고 한 건 망하고 그냥 딱 일반적인 눈이에요. 그래? 내가 우리 시선 거침없는 자체가. 녀석들 어떻습니까? 전민기 재미없지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하지 되겠냐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고. 네. 일단은 그 저걸 했어요. 설문조사를 국민들한테 물어봤어. 벌써? 이번, 사면 잘했느냐. 여기 빠르다. 있잖아. 그래서 잘했다가 59.8%고 거의 60%네요. 잘못했다가 34.8%. 거기 어디 기관이에요?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근데 이게 역시 중앙일보.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때 당시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네. 대표 출마하면서 네. 사면 얘기를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이걸 바가지로 먹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사이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이 이렇게 왜 변했을까? 너무 궁금하네. 나는 안 변했는데. 일단은 좀 건강 문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네.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참 신기한 게 어제까지는 막 분노하다가 네. 다음 날 되면 또 사람 마음이 사그라드는 그 시점이 있어. 부부싸움 했을 때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죽일 놈 하다가 네. 다음 날 되니까 또 괜히 또 짠하고 미안하고. 근데 계기도 없이 그냥 그 다음 날 일어나면. 그게 왜냐면 이제 건강 문제가 제기가 처음에 됐지. 솔직히 네. 지금 그 수용 시설에 있는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뭐 다 많은데. 아프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다 아프지. 아유. 지금 뭐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아 실제로 진짜. 나도 아, 그래요? 밖에 외부 기관에서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 리젝트 당하고. 아니 근데 형 집행 정지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특별 사면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 문제라고 하면은. 아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가석방이 있고 가석방. 그다음에 형 집행 정지가 있고. 가석방은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건가? 아니지. 가석방은 뭡니까? 가석방은 이제 설명해 한 번도 안- 주실래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임시로 석방을 해준 건데 가석방 기간 내에 그 프로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프로베이션의 그런 규칙을 어기면 다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규칙 안 어기면 계속 밖에 있는 그럼요. 겁니까? 그럼요. 아, 근데 가석방. 이거는 그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요. 네. 그 안에서 약간 모범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석방 해줘요. 이분이 모범수로 있었나요? 아니 가석방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네요. 그리고 일단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고 오. 일단 가석방 아예 사유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네요. 형 집행 정지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 요건들이 있어요. 그걸 충족시켜야 돼. 재미없잖아.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볼까? 아니 재밌어 자기도 해봐. 구글링 하고 있네. 70대 이상인 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 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신청 안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신청했다가 다 거절당하고 아 신청은 했었는데 거절당했었던. 그래서 특별 사면 하나 요걸로밖에 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꽝 찍은 거죠. 자, 여기서 네. 간단하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그 차이점이 아, 맞아. 어떡해. 차이가 있어요. 맞아.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불특정 다수 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맞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했다. 음주운전으로 전과 1범이 됐다. 뭐 오늘부로 음주운전은 걸린 사람들은 내가 다 사면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이에요. 네. 불특정 다수들. 네.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 사면, 우리가 줄여서 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광복절 특사할 때. 그 특사. 네. 그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령으로 바로 실시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특정 인물들, 방금 같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네. 뭐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면을 해주겠다 이거인데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건데 문제가는 이게 특별 사면이에요. 네. 특별 사면. 특별 사면. 과연 대통령이 사법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에서 지금 선고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네. 이거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어 엎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사면할 수가 있는가가 늘 논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다 있어. 아 미국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오. 일본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잠비아 있고. 있어요? 잠비아? 잠비아? 네. 잠자세요. 아 잠비아. 나미비아 있어요? 나미비아? 나미비아가 자 여기 지금 아프리카 지도 띄워봐. 나미비아 어딘지 찍어봐. 몰라. 아, 미안해요. 네. 아. 대부분 있구나. 근데 네.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선고를 때렸을 때 사법부가 네.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을 때 오. 법적 오류. 얘는 저 형량을 받을 이유가 없다. 네. 뭔가 법적 오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대통령이 사면을 내릴 수가 네.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뭐냐면 번째는. 그냥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가지고 사면을 내리겠다. 대통합. 이건데 네. 대부분의 국가는 첫 번째로 사면을 내려요. 법적 오류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지났어요. 네.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을 내린 게 딱 4번이에요. 그래요. 얼마 없네요. 없어요. 우리나라 100번이야, 100번. 100번 나왔어. 오, 대단하지. 일본 많을 것 같죠? 네. 일본은 일본 총리가 사면을 못 해요. 그러면요. 사면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사면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네. 이것도 법적 오류가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미국은 약간 우리와 비슷해가지고 네. 대통령의 권위 가지고 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뭐 사면한다 이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 뿌리가 어디냐면 그 영국의 헨리 7세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네. 약간 국왕의 권위를 약간 의회랑 싸우다가 네. 너희들 의회가 뭔데 국왕한테 개기는 거야. 어. 난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사면하면 내가 사면할 거라고. 라고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거를 얼마 후에 생긴 신생 국가인
미합중국이 따라했어요. 어. 그 미합중국을 우리가 또 우리가 따라한 또 따라한 거구나. 거야.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적 오류가 아니라 네. 쟤는 저기 징역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네. 이렇게 사면을 내리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까? 굉장히 어, 반대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 혼자 촛불시위를 하러 나 못 봤어요, 거기서? 못 봐서 그 지하철을 막 웬만하면 삐집고 다 들어가가지고 눈에 띄는데 내 얼굴이? 전혀 못 봤고요. 그렇게 외롭게 많은 사람들과 촛불 시위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했듯이 그만큼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나도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면 특별 사면은 없다. 그리고 특별 사면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의 반성. 아 박근혜 씨의 반성. 그러니까 아니 국민 대다수가 지금 했잖아요. 60%가 60% 대다수예요? 대다수지. 아 나는 안 물어봤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직 네. 대통령들 임기 끝나고 줄줄이 깜빵 가는 거 너무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3월에 해도 돼요, 솔직히. 자기 임기 끝나기 그리고 직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면에 대한 제일 안 좋은 기억 뭡니까? 전두환 씨. 전두환 씨 끝까지 반성도 없고 돈도 안 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천국 갔는 지옥 갔는 우리 알 수도 없어. 근데 왜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그럼 어디?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옥은 갔잖아요. 하늘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천국으로 갔는 지옥을 갔는 우리가 알 수가 여기도 없듯이. 여기도 악플 달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면에 대한 저같이 정치 의견이 이런 게 식견이 짧은 사람들은 봐봐 반성도 없고 국민들한테 끝까지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다가 아 근데 편안하게 누군가는 갔어. 이거 끊어내야지. 언제까지 서로 정치에서 아니, 잡고 그 말이 나서 지금- 반대. 아 물론 잘못하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맞는데. 지금 이게 논란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네. 뭐 대통령 그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 인정해 주자 이거죠. 네. 근데 논란되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이때 사면을 했냐. 약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본인의 마음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지만 네.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타이밍.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더 반대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사면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 당을 갈라놨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특별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정말 중립적으로 정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 그러면 대선 끝난 다음에 해도 돼. 네.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다고 솔직히요. 타이밍 때문에. 그것도 끝나고 나서 해도 또 뭐라고 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아니 그난 아 이게 보세요. 헌법에 규정됐어요. 제 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요.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 네. 법은 무조건 옳다. 악법도, 아니, 악법도 법이다. 아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대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왜 이렇게 다 꼬였어? 문재인 찍었어요? 문재인 안 찍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찍었어. 아 그래? 아니 봐봐. 이거 왜 비밀 투표를 얘기해.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 뭐랄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원론적인 그 원칙이 뭐냐면 네. 내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예요. 근데 내 남의 죄? 죄를 응. 남이 지은 죄를 응. 내가 대신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 그래요? 그거 누가 용서해야 돼?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면권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법치 국가에서 제한을 하자는 게 이거라니까요. 대통령이 뭔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영국 전통을 이어가지고 왕은 신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멘탈이 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나는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신 너를 사면한다. 이거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그냥 그 민주주의 그 국가에서는 내가 내 죄는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팀장님이 오윤혜 씨를 욕했어요. 네. 바보라고. 어머나. 맞거든요. 전 바보예요. 천재라고 욕을 했어. 네. 욕이죠 그거는. 네, 그치. 윤혜 씨, 네. 제가 대신 용서해 줄게요. 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짜증나지. 이게. 짜증나는 아니 거야. 네. 그러면 전 대통령들 다 줄줄이 감방에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난 그건 아 죄를 아닌 것 짓지 같아. 말아야지. 아 이게 물론 그래. 그래서 대단하네. 아니 뭐냐면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 끌려고 아버님이 하는 전화 거야. 한 통만 아니 제발 어그로 주시라고. 끄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사면은 해주되 네. 잘못한 거는 진짜 너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국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제 정치인도 함부로 뭐 가족들 뭐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유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투표를 잘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조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수많은 업적들 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네.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시기를 잘못 결정했다. 아. 그리고 이런 케이스 만약에 이게 있다니까 이 사면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 때 내내부터 조선 왕도 막 사면한 것 같죠? 안 했다니까요. 그래요. 세종대왕도 사면을 두려워했다. 지금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조선 시대 때는 뭐 이 왕이 뭐 왕세자가 태어나든지 원자가 태어나든지 이럴 경우에 네. 자 정말 우리 원자가 정말 이게 복덩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대사면을 뭐 시행한다. 뭐 살인자를 빼고는 다 석방하라. 어명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사극들 다 불안하니까 이건요. 그런 일은 없었다. 심지어 세종대왕도 어떤 일이 있으냐면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에요. 네.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고. 어, 근데 문종. 단종. 단종. 네, 애우려고. 네. 아, 그 단종은 다 알잖아요. 이게. 네. 네. 자동차가 단종됐다는 게 아니라 문종 세자가 세손 단종이 태어났어. 손자가 네. 세종대왕 입장에서 너무 귀엽잖아. 귀엽죠? 어이구 내 손자다. 도리도리 까꿍. 저기 신하들 보고 여봐라. 이 내 손자가 태어났는데 내가 대사면을 좀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나? 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대신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세손이 태어난 것은 축하들 일이나 그런 일 가지고 대사면을 뭐 시행한다면 아마 이 후대에서 네. 뭐 평가를 잘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왕께서 뭐 이 나라의 군주시고 네. 신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지만 네. 그렇게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왕. 그래서 안 됐군요.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되면은 벌금, 추징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내야 되는 거 벌금은 아니? 내요. 원칙적으로 내야죠. 저기 벌금 맞은 적 있으세요? 벌금 많이 뭐, 맞죠. 우리 뭐 자동차. 자동차 딱지, 신호위반 이런 거. 아니야 저기 과속 그런 건 그 과태료고 네. 벌금은 법원 가야 돼요. 한 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없어. 그리고 전과에 남아요. 오, 그래요? 없어요. 없어. 이게 왜 이래 이거? 없어요. 거짓말. 우리는 그렇게 뭐 경력 위조 그것 자체도 되게 에이, 무서워하는 나 검색하고 근데 사람이기 여기 때문에. 거침없는 녀석들 거침없게 해서 소송 한번 당하는 거 어때요? 왜 이래? 가세현한테 그러면 벌금 받게? 벌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벌금은 이건 전과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러면 전과 범인가 검색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주민등록번호나 내 개인정보 넣으면은 한 몇 시간 후에 이메일이 와요. 경찰청에서 당신은 전과 1범입니다. 어머. 몇 월 며칠 이 범죄 때문에. 오.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난 벌금을 냈는데 이게 전과였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벌금은 어떻게 모른다. 되냐고요? 벌금은 이건 징역형이랑 똑같은 처벌이기 때문에 네. 벌금은 면제가 되었어요. 특별 사면 되면 벌금 면제된다고요? 면제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벌금 150억인가 남았는데 안 내도 돼요.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없어져요. 예. 벌금은 없어져. 그것도 처벌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안 내는데 뭐 전두환 씨 안 내고 갔잖아. 추징금. 그게 왜- 어쨌든 간에 그걸 왜 안 당연하게 내면 그만이지 받아들여야 뭐.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나. 추징금은요? 추징금이랑 벌금은 뭐가 틀린 거예요? 벌금은 말 그대로 내 죄. 깜빵 들어간 대신에 돈 내는 거고 네. 추징금은 내가 범죄 행위를 뭔가 했는데 네. 그 범죄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네. 그 돈을 근데 돌려받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물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이 네가 범죄 수익만큼은 네가 갚아라. 이게 추징금이에요. 네. 벌금과는 달라요. 그러면 이거 추징금은 냅니까? 추징금 내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전두환이랑 노태우 추징금 끝까지 안 내다가 맞아요. 어디 하늘나라 갔다고요? 네. 하늘. 아니 근데 아까 역사 얘기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신라 진흥왕도 이제 해준 적이 있고 내 재밌는 거 하나 있어 갖고 와봤는데 네. 사면에 대해서요? 태종이 한 코끼리를 사면해주는 있어요. 일이 있었더라고요. 코끼리, 알고 계시죠? 코끼리 뭐냐면 왜요? 일본한테 선물을 받았어 코끼리를. 네. 근데 코끼리가 실수로 과실치사죄 네. 뭐였지? 사람을 친 거죠. 밟았어.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남의 섬으로 귀향을 보내 코끼리를 아. 배에 태워. 야 그것도 참 너무 고생 아니야? 배 태워. 네, 그랬는데 이후에 이 코끼리가 수초를 먹지 못해가지고 늘 수척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를 받은 태종이 코끼리를 사면해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동물원 다시 가는 태워가지고. 아니야 그게 저는 아, 과실치사라기보다는 네. 쌍방이에요 그건요. 아 쌍방이에요? 그 코끼리가 왜 아직 그 관리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발로 밟은 이유가 있어요. 오. 그 조선 관리가 네. 코끼리 보고 딱 이 한마디 했어. 뭐야? 참으로 못생겼도다. 그랬더니 발을 밟았어? 밟을만 하네. 얼굴 대놓고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한 유머잖아. 아 진짜로 기록에 남아있다니까요. 아 기록에 남아있어도 코끼리가 그걸 뭐 귀는 크지만 그걸 들었겠어요. 기분 코끼리 나쁘게 똑똑해요. 기분 나빴나 보다. 너 참 못생겼다. 이랬더니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면이 너무 많긴 많았어. 아까 100번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역대 대통령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 25번, 그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9번, 전두환 대통령 18번, 노태우 대통령 7번, 김영삼 대통령 9번, 김대중 대통령 8번, 노무현 대통령 8번, 이명박 전 대통령 7번, 박근혜 대통령 3번. 이게 약간 유행이었나? 사면이? 독일은 딱 4번이라니까 4번.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관대하네. 그게 보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사실은 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마음대로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뭐 경제인들 좀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최대 규모의 사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예요. 1993년 3월에 36,850명. 여기는 이제 일반 사면이 일반 들어가 사면, 있기 일반 사면. 때문인데 우와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정부 때는 이때는 좀 말이 많았죠. 왜냐면 그 경제 사범들 누가 있었냐? 누구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기업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거는 솔직히 왜 말해가지고 그러지? 너는 저도 삼성 주식 있어요? 없어요. 나 있는데? 몇 주? 아 이거 얘기해서 주식 떨어지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주식 떨어지면은 나 여기 아니고 난 저기 다른 기획재정부에 있어. 그러니까요. 왜요? 삼성 왜요? 한 그 어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총수 한 명 구속돼 가지고 된다고 해서 네. 기업이 흔들리면 정상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기업 총수가 어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뭐 도움이 되는 방향 때문에 사면을 해줬다. 심지어 미국도 안 해요, 이건요.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이라고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했던 사람? 네. 그 사람 스캔들 참 많네. 많아요. 루인스키 생긴 스캔들. 거가 성추문도 있고. 얼굴이 그죠? 또 잘생겼으니까. 약간 나 닮지 않았어? 아 전혀 안 닮았고요. 네. 빨리 넘어가라고요. 그 빌 클린턴이 무슨 빌 일이? 클린턴이 마지막에 임기 끝난 이 직전에 네. 마크 리치라고 자기 친구인 석유 재벌을 사면해줬어. 오.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 마음대로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사면을 해줘. 물론 욕을 먹지만. 욕을 근데 먹겠네. 마크 리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클린턴 재단에 엄청나게 기부를 해주고 약간 클린턴 부부에게 사적인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게 드러났어요. 이게. 그럼 너무 사유한 거 아니에요? 권한을? 그렇죠. 대통령 권한을? 그래가지고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넘었다. 저것은 재벌을 사면해 주는 것도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 때문에 사면권을 남용했다 해가지고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퇴임하자마자 바로 FBI가 수사 들어가요. 클린턴은. 이게 그 유명한 클린턴 사면 스캔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됐냐고 됐어요? 결과. 흐지부지 됐죠. 이게 문제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쨌든 거기 공론화가 한번 됐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소원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사면 없애라고. 근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없앨 수 없다. 왜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헌법이라서. 그러니까 평등권을 이게 훼손하는 거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 죄짓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쵸? 누구는 맞아요. 사면 받고. 근데 이제 여기 심리를 해가지고 결정문을 한 걸 보니까 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다. 음. 국가 원수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 조정하고 정의와 합 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래서 이랬어? 결국에는 사회 통합의 효과가 있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주관적인 개념을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법치 국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법리적으로 저렇게 형량을 선고받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심을 해서 만약에 무죄든지 아니면 형이 너무 높다고 될 경우엔 그때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자, 총리든지. 네. 근데 만약에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정치끼리 싸우다가 네. 정치적 목적으로 오윤혜 너가 막 사람들이 열광 야옹산 수치여사처럼 수치스럽지 않게. 그 다음에 너가 이제 누가 봐도 돼. 뭘 돼요? 대통령이. 오. 그 썬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윤혜 없애버려야 되잖아. 아, 깜빵에 뭐 어떻게든 뭘 죄를 만들어서 엮어서. 집어넣어. 사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억울하니까. 그러면 오윤혜는 탈옥하겠지. 당연하지. 제가 알 만한 사건 중에 이렇게 사면을 해서 억울했던 사람을 사면해주거나 네. 사면을 받아서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친 예가 있습니까? 있죠. 저는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아주 그 좋은 예를 마음이 좀- 따뜻한 오. 사면예가 있습니다. 구속해. 구속해야겠다. 가석방 없어. 뭐예요? 이 재미없어 무조건 구속이야. 까불이 네. 칠면조가 우는 소리예요. 아. 우린 꼬꼬댁같이 영어에서는 칠면조가 까불까불까불까불 운다고 하거든요. 네. 매년 추수감사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칠면조 2마리씩 사면해 주는 거 알죠? 맞아. 아, 그래요? 본 것 같아. 저는 몰랐는데 거기 하여튼 늘 칠면조가 나오더라고. 그거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을 사면해주고 먹는구나. 아니 그 1년에 추수감사될 때 1년에 네. 미 전국에서 한 약 4천만 마리의 칠면조가 죽어요. 네. 도살당해요. 근데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이 딱 2마리만 사면을 해줘요. 너희들은 죽지 말고 자연사하고 평생을 누려라. 네. 그게 백악관 칠면조 사면 행사예요. 네. 이게 누가 시작을 했냐면 네. 링컨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너무 쇼 같다. 아니 근데 사람 사면은 없나요? 나는 사람 사면이 듣고 싶은데 난 칠면조에 감동받지 않아요. 맛있잖아. 없군요. 그러니까 사면을 해서 좀 무고한 사람이 없는 건 넘어가자.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복권 뭐예요? 로또예요? 주택복권 뭐예요? 얘기하는 줄 알죠 지금? 그러니까 이 복권 뭡니까? 자 여기서 오윤혜 씨의 나이가 여러분 추산 가능한 얘기였어요. 준비하고 쏘세요. 뭐예요? 복권 주택복권? 답이 로또. 나오네. 이제 좀 건강검진 좀 받아야 될 나이에요 이제. 그래요? 주택복권 네 맞아. 네. 복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원래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람 구속해. 어, 진짜 우리 프로에 도움이 안 돼.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네. 정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하면은? 죄를 이게 범죄가 그렇죠. 범죄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권리를 다시 이제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죠. 권리를 복원시켜줬다. 뭐 이런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유죄 기록이 없어지진 않아요. 빨간 줄은 그대로 그어져 있어요. 단 유죄 판결에 의해 가지고 뺏긴 권리들 있잖아요. 네. 뭐 투표권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복권된다고 해요. 그럼 뭐 네. 그래서 어때? 아직까지도 그 사면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때?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이 사면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당연히 아직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면 결정을 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양비론 하지 말고 둘이 오늘 싸운다며요. 아니 이거는 보세요. 이게 어차피 하든 안 하든 100% 잘했다 박수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네. 잘못 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난리 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 그런 감정과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네.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교도소에서 국민들에게 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다든지 어떤 뭔가라도 계기가 있었다면은 동의가 좀 있었을 수도 그게 있는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하지 평등하죠. 않습니까? 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진 않아.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요.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가 다 평등해. 이건 무슨 삐입 소리죠, 이건요. 단, 그렇다 치더라도 법 앞에서는 일단 누구나 평등하게 만들자.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접하게 하자. 네. 이건 지켜져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니 똑같이 뭐 횡령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20몇 년 받고 들어갔다. 아니 저 사람은 풀려나는데 똑같은 국민은 다른 사람은 왜 아직도 있냐. 병원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치료 못 받아가지고 수용시설에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못 나와가지고. 그건 맞죠. 지금 아마 최순실 씨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나도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최서원 씨. 최서원 씨도. 옛날 이름을 얘기해. 그 희망 절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 이렇게 또 미리 사법 예측을 하시네. 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시그니처 코너죠. 지인에게 답을 묻다 시간 갖도록 네. 할게요. 전화 연결 너무 좀 지루하다 해가지고 미리 이야기해놨어요. 주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섭외는 했습니다. 자, 누구부터? 뭐 유민희 씨 누구 저부터 준비했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아주 핫한 어. 평론가이십니다. 오창석 평론가님에게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무슨 질문은 뭔지는 안 알려드려가지고 자, 저랑 또 같은 OC로서 오르가즘오로 요즘 남매결연을 어머나. 여보세요? 창석 씨,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파대 오정석입니다. 네. 네, KBS 거침없는 녀석들 녹화 중인데 네. 오늘 주제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텐데요. 네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네. 개인적인 의견 잘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반대하는 모르나 마나 입장이신지. 아니에요, 이분? 물어봅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지른 범죄를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빠르게 사면되는 걸 반대하는 내 말이 입장이었어요. 그 말이니까. 반대하는 매우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네. 대통령도 취임했을 때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극히 제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은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다. 건강 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마 그런 부담감을 또 껴안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였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였고 지금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법 앞에 평등한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벌들 특별 사면으로 많이 풀려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걸 뭐 유튜브니까 어디 정도까지 표현을 해야 되죠? 전민기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해주세요. 조회수 높이는 길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우 빡치죠. 빡치지. 왜냐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 누구는 말이, 계란 한 판 내 훔쳤다고 말이. 1년 8개월씩 감옥 갔다 오고 막 10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빨리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화나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네. 가석방 됐거든요. 네. 형기의 85%를 채우고 나왔어요. 네. 근데 가석방이 되면 전자발찌를 차고 나옵니다. 네. 왜냐면 말 그대로 잠깐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그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형기의 60% 정도를 넘기고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그게 아마 여러 시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야 경기가 다시 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어머나.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여론조사는 누가 돌렸을까? 누가 이런 심리를 만들었을까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옥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을 늘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주면 삼성에서 바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이 옥에서 얘기를 해서 삼성을 움직일 수도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알죠. 네. 감옥 안에서 얘기하면은 말 안 먹히고 감옥 나가야만 말이 먹히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오너 일가 맞잖아요. 그럼요. 근데 풀어주니까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은 약속을 지켰다, 몇 조를 풀었다, 고용 창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빨아주는 기사를 쓰니까 더 빡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특별 네. 사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싫다 반대한다고 아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제도를 뭐 계속 없애야 될까요? 뭐 계속 뭐 있어도 괜찮을까요? 살짝 당황한다.
저는 이게 사면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건 저희가 이미 얘기했어요, 창성님. 했군요. 네. 특별 사면에 사자가 용서할 사자를 쓰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 공청회를 열거나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기자들과 질의응답 정도는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거 하면은 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 아유, 더 난리 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난리 뭐 대통령이 그냥 사면 풀어주면 난리 안 납니까? 지금 난리 난 상태이기도 한데. 아유, 네. 오창성님 역시 평론가답게 똑부러진. 아니 답변. 1년 전보다 평론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평론의 수준이 이게 예전에 제로 베이스였기 때문에 0.1만 올라와도 말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아니 기가 막힌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창석 씨.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 생각과 이렇게 똑부러지네. 똑같냐. 그러게 이렇게. 좀 통하는 게 많네요. 아유. 저 오르가즘 오 남매 결연하시죠. 아유. 자, 아니 나만 욕먹게 생겼네 또. 그렇죠? 괜찮아요. 조회수 우리는 올라가면 국민의 60%. 우린 욕을 먹으면서 커가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유불리를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이 사면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 한 명을 제가 저번에 박지훈 변호사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더라고요. 짤짤이 쇼에서. 대박. 아예 안 받았어요. 당연히 안 받지. 번호를 알아요? 번호도 가짜일 수가 있어. 옛날에 땄던 거래. 옛날에 땄던 거. 자 가보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네. 어디 조선일보? 경향신문. 네, 여보세요. 순봉아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인간적이다. 네, 여기 귀여워. 지금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녀석들 썬킴님하고 오윤혜 씨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지금 방금 말 놓은 거 아니에요? 승봉아 안녕. 친한 척하면서? 네. 아니 저랑 진짜 굉장히 친해요. 승봉 씨. 제가 지금 이거 방송 나가는 거예요? 나가죠 당연히. 권 기자님도 동의하시나요? 원래 친했다는 거? 친했어요. 친했어요. 친해요. 승봉 씨. 오늘 주제가 그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막 유불리도 따지고 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이라든지 각 당의 입장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발표가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던 24일에 났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많이 바라봤는데 근데 이 야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표현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네. 탱탱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탱탱볼.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론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게 중요하군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사실 그날 당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내놨었거든요, 당시에. 그랬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 만날 계획도 없고 당분간 건강 회복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좀 여권을 보면은 여권은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발표 나기 전에 네.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맞아. 계속해서 이 반대론자이기도 했고요. 사면 반대론자이기도 했고 이제 청와대의 뜻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탱탱볼이랑 좀 연결을 해보면 여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후보랑 청와대는 좀 분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어쨌든 뭐 촛불 뭐 탄핵 이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어서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탄핵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복권을 시켜주는 사면 복권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향후의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네. 차라리 좀 선을 긋는 그런 일종의 분리 전략을 썼던 걸로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랬군요. 네, 근데 그렇게 좀 보여요. 지금 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날 저도 이걸 여기저기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많이들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냐 이런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사 시절에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발언을 내놓으면은 아주 뭐 강력한 좀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 좀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로 그 영향력이 안 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예. 지난해 총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 다들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 총선 전에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 내놨었어요. 그래요? 큰 아, 정당 진짜? 중심으로 네. 네, 큰 정당 중심으로 통합해라 이런 메시지 내놨었거든요. 대박. 전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선 때 별로 영향 못 줬었거든요. 물론 그 메시지 자체가 통합이란 메시지라서 좀 뭐 다소 그냥 이제 원론적인 의미라서 그랬을 네네.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뭐 자극적이거나 강력한 그런 발언은 안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조금 영향력 약하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 네네. 같아요. 네. 뭐 내놨어도 저는 큰 파장은 없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특별 사면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몇 명만 주로 기사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이번에 특별 사면 될 때 숫자가 3,094명이었고 예. 이 중에 보면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많이 이제 사면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2,000명 정도 있어야지. 돼요. 그 예. 얘기도 안 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순히 뭐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봉 씨 감사해요. 아, 정봉이 아니고 네, 순봉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죠. 네. 곧 이분이랑 전민기 씨가 자리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화 연결이 너무 알차네. 순간 지금 손 떠는 거 봤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전화 연결한 분들은 다 너무나 알짜배기였어요. 다는 아니었던 걸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은 자기 위치가 위태위태하다는 말이에요. 아, 순봉이라면 내 이 자리 내어주고 갈게요. 아 그래요? 네. 내어주세요. 아유, 당장 네. 내년부터. 자, 썬킴님 누구한테 저는 전화하시죠? 짧고 굵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선 역사 전문 문학가, 오. 소설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있는 문학가 가운데서 가장 인세를 많이 받으시는 분. 우와. 문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한번 오늘 안 받으면 확 그냥 확. 문학가, 예술가의 의견도 소설가. 궁금합니다. 소설가. 와 역사학자라 노래도 옛날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명섭 소설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명섭 작가입니다. 아, 이게 방송 멘트 좋아요. 근데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카톡 보냈잖아요. 카톡을 못 봤어요. 미안. 얘기해줘봐. 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인데, 네네. 아, 이거 역사 소설 정말 의식 있는 소설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 소설가로서 그러면 이 역사 의식을 갖고 계신 소설가로서 이 박근혜 전 또 웃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유튜브이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뭐 공식 얘기해도 돼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대선이니까 심정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왜요? 정치적으로는 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서의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정치는 정치의 언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정권 교체가 피 흘리지 않는. 네, 그런데 이게 다 무산이 됐던 거는 어차피 사면까지다 복권까지 돼버려서 무산됐던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으로도 크게 후퇴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숨 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선에서 지지율이 여당 야당 대표가 한 10% 차이 난다 그러면 굳이 사면 복권 안 시켜도 되겠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아마 박빙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정을 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대로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 심정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같이 우리 광화문에서 그 구호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 정 작가님이 봤을 때 그럼 특별 사면 제도 같은 거 네. 뭐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특별 사면제도,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 사면제도는 놔둬야 되나요? 없애야 되나요? 이건요? 그럼 사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그냥 권한을 없앤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짧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이 탄핵돼서 쫓겨난 대통령, 투옥된 대통령은 제외. 아니면은 전체 형량의 절반을 뭐 안 채운 사람은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 장치를 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명확하게 그런 그 그렇죠. 약간 전제 조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달아야 된다. 왜냐면은 뭐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긴 한데 그것도 역시 또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이제 계기 삼아서 이제 또 하나의 보완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쓰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 작가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씀을 고급스럽게. 지금까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쓰시는 네. 역사 전문 소설가 정명섭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사면이란 제도를 지금 바로 없애기보다는 그걸 행사하는 권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도를 주고 제약을 주자. 그러니까 아까 뭐 오창석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과의 어떤 토론을 갖는다든지 아니 뭐 그런 방법들을 좀 동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지금까지 모든 저는 특별사면 대통령이 내릴 때는 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무조건. 그게 문제예요. 없는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문제. 솔직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권한을 누가 대통령한테 줬냐고. 그게 문제지. 알겠습니다. 두 분은 방송 끝나고 계속 토론하시고요. 아니요, 저는 그 비타민 받아 먹기 때문에. 네. 정말 오늘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마음적으로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좀 한 줄로 표현해 볼래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아까 그 작가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찌찌뻥. 네. 둘이 결혼해요. 잘 배우네. 자, 이제 2021년도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며칠도 안 남았죠? 올해 나를 서운하게 했던 땡땡땡 이 자리를 통해 공개 사면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씨를 공개 사면합니다. 야, 오, 조회수 진짜? 높이려고 무리수 둔다. 왜? 괜찮아? 왜냐면 제가 정말 올 한해 방송하면서 이분 좀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내로남불인 거예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장모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하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 그래서 내년에는 언행일치 않은 본인의 말대로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똑바로 모습을 해라라는 의미의 사면이군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윤석열 씨를 공개 사면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이런 그 오윤혜 씨의 그런 그 발언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제가 오윤혜 씨를 대신 사면합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아버지를 사면해 드립니다. 왜요? 이게 늘 정치적으로 늘 부딪히고 싸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 안 가시면 되지. 그러나 이게 건강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정치적 지향이 다를 수 있어요. 바뀔 그럼요. 수도 있고 네. 우리 국민들 모두 대통합하는 통합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솔직히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국민 대통합이란 말 자체가 맞아 말이 안 이건 되지. 파쇼야, 파쇼. 맞아, 맞아. 전체주의야 이거.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 공존하는 사회.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그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좀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오는 금요일에 2021년도 마지막 방송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러시아!